자, 영화배우 성현아 씨, 화면 보시면 딱 아실 텐데 그분한테는 오랫동안 주홍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. 그것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벗어나게 됐는데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. 네, 지난 2013년이죠. 이제 그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되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성현아 씨가 불복했습니다. 정식 재판을 청구했죠.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재력가와 사이에서 묵시적인 스폰서 계약이 있었다라고 해서 성매매다라고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아니요, 그런데 그 얘기는 네.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영화 배우인 유명 배우인 성현아 씨가 성매매를 했다 그 얘기인데 네, 1심도 인정하고 그런 거죠? 네, 1심에서 이제 그 5천만 원을 받고 네.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말은 성매매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요. 거기에 불복해서 성현아 씨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네. 기각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파기환송을 했는데요. 네. 성매매로 볼 수 없다. 따라서 성매매로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다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1심, 그러니까 검찰, 경찰 모두 1심 재판부, 2심 재판부 모두 성현아 씨가 어떤 남자와 그 교제를 했고 그런데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매매다. 네, 이게 뒤집혔는데 근거가 뭐라고 제시됐나요? 네, 이게 그 성매매,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간단히 봐야 되는데요. 네. 성매매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. 성매매란 네.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요. 네. 거기서 핵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입니다. 불특정인이다. 그게 네. 무슨 의미죠? 돈만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네. 이렇게 그 행위를 했어야 성매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인데요. 네. 이 성현아 씨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. 네. 해당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상대로 진지한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아니다. 따라서 이 법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. 그렇죠. 이제 이 성현아 씨가 그 남성을 만날 때 내용을 보니까 전 남편과 이제 별거 상태였으니까 새로운 결혼 상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진지한 교제로 본 근거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지금 네. 화면에 나오듯이 당시에 그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 해당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. 혹시 결혼 상대가 어떨까요? 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만남일 수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네. 볼 때 성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고 진지한 교제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번에 대법원은 보아서 1심과 2심에서 나왔던 유죄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주홍 글씨란 게 참 수치스러웠을 텐데 이것을 벗게 됐다는 점 때문에 성현아 씨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걸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왕년의 무기 로비스트 린다 킴 있죠? 이 사안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다양한 오디오, 음성도 많이 소개가 됐고, 또 린다 김 쪽에서 반론까지 직접 펴고 있습니다. 먼저, 자, 30대 초반의 그 고소인 있죠? 돈 빌려줬다 못 받은 분, 그 음성을 새로 공개했습니다.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직접 듣겠습니다. 회사가 연말이고 막 돈이 좀 엉킨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. 나도 지금 회사에서 한 5억 이상 썼잖아. 사실 같은 날이 내가 실수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변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국방부 사무실 있잖아. 거기서라도 좀 이제 돈을 뽑아올라 그랬어. 근데 이 국방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막 이런 연말 닥치니까 미국을 들어가 버린 거야. 잘못되려니까 뭐든지 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. 그게. 자,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사기 사건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, 자, 꼭 갚으려 그러는데 막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일이 꼬이더라. 대체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, 근데 국방부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면 됐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. 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파악이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네. 국방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돈을 뽑아오려고 그랬다. 국방부 사무실에 가서 돈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. 네. 혹시 아니면 국방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과거에 무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교류했던 사람들의 친분을 보여주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. 정확한 의미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요. 린다 킴 씨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. 자, 오늘 직접 설명을 하는데요.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.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고소인이 언론 기사에서 밝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인에 의해 연출된 것입니다.
저기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하우스죠. 그 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분을 소개받아서 이틀간의 이자로 500만 원을 그것도 선이자로 받는 그런 걸 하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사실관계입니다. 대법원 판례에 가면 도박자금을 알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반환 채무가 무효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도박 빚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다. 그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직업적인 측면을 좀 지적을 했고요. 또 마지막에 그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도박 자금인 걸 알고 빌려줬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은 일단 맞습니다. 일단 도박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도박 자금 빌려주고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겁니다. 즉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비록 차용증을 지금처럼 썼다 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은 맞습니다. 다만 도박 자금인 것을 모르고 빌려줬다고 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. 또 도박 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만약에 갚을 생각도 없이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.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또한 그 경찰에서 대질 조사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단 도박과 관련된 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내가 도박을 많이 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린다 김의 얘기도 나오는데요. 역시 곧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항상 5억에서 1억은 게임을 했어. 이모님이 여기서 이번에 1억 얼마, 1억 5천 이상 잃었죠. 1억 6천. 나도 한 5, 6억 나갔을 거야. 예. 나는 상당히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야. 그 상대가 그 미국 다 대기업들이잖아, 방향사들이. 거기서 돈을 질질 끌고 안 주고 이런 법은 없어.